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이제 공조기사 필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 자체가 바뀌고 첫 시험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출제 경향도 이제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많이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한번 하나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목이 에너지 관리죠. 에너지 관리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에너지 관리가 뭐로 나왔냐면 공기주화 그렇게 나오던 것이 지금은 에너지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환경 지표 중 복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공기주화를 얘기할 때 보면 공기주화는 온도, 습도, 기류 요 세 가지를 해서 공기주화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다 4요소는 뭐가 들어간다? 공기 청정도.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뭘 얘기했다? 이 세 가지에 얘가 아니고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복사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고려하지 않는 것은 1번 유효 온도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지만 인체가 느끼는 온도죠. 인체가 느끼는 그걸 표현한 것으로서 바로 뭘 얘기한다? 온도, 습도, 기류가 전부 다 이 여기에서 뭐 한다? 유효 온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효 온도에. 유효 온도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 그 온도, 습도, 여긴 풍속하고 전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니까 기류란 얘기예요. 세 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플러스 되지 않았다. 복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수정 유효 온도라고 나왔을 때는 이 온도, 습도, 기류에 뭐가 플러스 되어 있다고요? 복사율이 플러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 안 나왔는데 지금 요 분야까지 설명이 지금 하라고 쭉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예상 온열감하고 나왔습니다. 예상 온열감, 인체가 환경 변화에서 느끼는 감각의 수치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한다? 예상 온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용 온도하고 네 번째 나왔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온도, 그 다음에 기류, 그 다음에 주변 벽에 의한 복사 온도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작용 온도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바로 뭘 잡아야 된다? 유효 온도다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자, 2번입니다. 주간 피크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냉방 시스템 방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낮에 뭐 한다? 전기 소비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이 좀 부족하니까 낮에 이 전력 수급을 줄이겠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정권 바뀌면서 그 전력 수급난을 갖다가 각 대통령들이 이제 그 주관해서 원자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태양을 이용하는 게 많고 이렇게 했는데 이 주간 피크를 줄이고 결국은 뭐냐? 심야 전력을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다? 빙축열과 수축열입니다. 두 개가. 빙축열 이런 케이스에 뭘 담았다? 물을 담아놓고 밤 10시, 11시 때 되면 백화점 예를 들면 문 닫았죠. 이때 이제 이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얼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새벽까지. 물을 얼리지 않고 물의 최저 온도까지 낮춰가지고 이걸 공기랑 열교환시키는 게 바로 뭐였고 우리 1차 할 때 했잖아요. 수축열. 이걸 꽝꽝 얼린 다음에 여기에 공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게 바로 뭐다? 빙축열. 냉동기 효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전력 소비 줄이는 게 주목적이죠. 그게 바로 뭐였다? 흡수식. 그래서 흡수식은 냉방용은 되는데 냉장은 안 되죠. 예. 그럼 터보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 냉방을 쓰는데 결국은 뭐다? 임펠러의 고속회전이라는 얘기죠. 예전부터 써오던 냉동기의 일종입니다. 주간 피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수축열, 빙축열, 흡수식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실내 공기 상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공기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유리문덩의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것은 이슬이 생기는 거죠. 표면의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높게 나타날 때 여기에 이슬이 생기는 것은 실내 온도보다 이게 높으면 물이 다 기화돼 버리죠. 여기에 뭐가 된다? 온도가 낮으면 수증기가 여기에서 딱 달라붙고 바로 뭐가 된다? 노점 온도 이하가 돼서 이슬이 돼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높게 될 때이다가 아니라 낮게 될 때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온도가 높으면 절대수도는 높다 하고 나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습공지선도 그리세요. 이 점입니다. 건고 온도가 에서 15도씨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실내 온도가 높으면 습도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25도씨가 됐어요. 그러나 절대수도는 어떻다? X값. 요 값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절대수도는 높다가 아니라 변함이 없고 대신 상대수도 100% 선에서 점점 멀어졌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실내 온도가 높으면 상대수도는 감소한다. 절대수도는 변함이 없는데 상대수도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얘기죠. 2번 또 틀렸네. 그죠? 자, 3번. 실내 건고 온도와 그 공기 노점 온도 차는 상대 습도가 높아질수록 여기가 건고 온도인데 상대 습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맞는 얘기죠. 건고 온도가 낮은 공기일수록 건고 온도가 낮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많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다. 아니죠. 낮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낮에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습니다. 한여름에 새벽녘에 해 뜰 때 온도가 제일 낮다고 그러죠. 산길 걸으면 풀잎에 뭐예요? 이슬이 쫙 맺어 있죠. 왜요?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어디 노점 온도 가까워진다. 여기 있던 이 온도가 어디로 노점 온도 가까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점 온도 이하가 돼버리면 이슬이 돼서 맺히는 거죠. 그래서 건고 온도가 낮을수록 아니라 높을수록 많은 수증기 함유한다. 물을 여기다가 끓이게 되면 수증기 쫙 가죠. 다시 이 실내 온도를 낮춰버리면 그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다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3번은 답이 몇 번이 맞다? 3번이 맞는 얘기가 되네요. 4번으로 갑니다. 열교환기 냉수 코일이네요. 입구 쪽 공기와 물의 온도가 16도, 출구 쪽 물의 온도가 6도씨. 대수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나왔습니다.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할 때 약간 뭘 줘야 되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줄 필요는 있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참 헷갈리기 쉬운데 물과 공기는 뭐였다? 향유. 서로 역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일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냉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지나간다? 공기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델타와는 공기 입구축 온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냉수와 열교환기 입구축, 열교환기에서 냉수 코일 입구축과 공기 물의 온도차가 16도씨. 반대쪽은 얼마가 나왔냐면 6도씨 나왔습니다. 대수 평균 온도차는 어떻게 되냐? 대수 평균 온도차 MTD는 ln 델타 2분의 델타 1,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 요 식이죠. 그럼 여기서 델타 1이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가 16도씨. 여기가 델타 2라는 얘기예요. 6도씨죠. 그래서 ln 6분의 1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누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빼주면 얼마 나온다? 10이죠. 10 나누기 ln 그리고 16 하면 큰일 납니다. 가로 열고 16 나누기 6 가로 닫고 이꼬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ln 그냥 이거 가로 없이 해버리면 ln은 얼마만 계산한다? 16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 나온 값이 얼마 나온다? 10점 약 2 정도.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습공기를 단열 가습하게 했을 때 습공기를 단열 가습했다는 얘기. 열수 분비. 잠깐 보시고 열수 분비는 어떻게 표시한다? 델타 X분의 델타 H거든.
단열 가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절대 수도값이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단열은 열을 차단했으니까 이 값은 변함없다는 얘기죠. 그럼 델타 H 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델타 X 가습이었으니까 증가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 값은 0.5입니다. 그런데 1은 그대로 있는데 이 값이 3, 4, 5, 6, 7 해가지고 값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 값은 결국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